삼각관계를 얽힌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이분이 제일 교포시잖아요. 더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더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이게 뭐 최근에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하는데, 뭐 10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감독 부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 신대표 채널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삼각관계를 얽힌 부동산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야기의 시작은 야신 김성근 감독에서 시작이 됩니다. 최강 야구, 지금 현재 감독님으로 계시죠. 최근 프로그램이 뭐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 김성근 감독님 아직도 여전히 인기가 대단하시죠. 어찌 보면 제3의 전성기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고 계신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성수동. 뭔가 성수동 하니까 대박 조짐이 보이죠. 아무튼 알다시피 이분이 제일 교포시잖아요. 야구 하나만 가지고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먼 고향 땅으로 온 건데, 현역 시절 좌완 정통파 투수였다고 하는데요. 잘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어깨 문제로 해서 1968년 결국 선수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추어를 넘어서 프로팀으로 옮기게 됐고요. 드디어 1990년대 서울에 단독주택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성수동이에요. 김성근 감독님이 구입하셨던 단독주택은 성수동 1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김성근 감독님이 여기서 30년 넘게 가족들하고 거주를 했어요. 실거주를 하신 거죠. 그러다가 김성근 감독님 부동산 인생에 대박 찬스가 한 번 옵니다. 자, 바로 한화 감독 당시에 2015년도에 성수동 1가에 재건축 바람이 불어옵니다. 재개발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이제 일반 재개발이 아니라요. 지역주택조합. 지금 곧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벨라듀 아파트가 그곳인데, 서울숲 벨라듀. 당시에 따르면 시세가 평당 한 6,500 정도 매각을 할 수 있었던 분위기. 그래서 초기부터 팔고 나가신 분이 있는 반면에, 김성근 감독님은 야구 스타일이 어떻죠? 야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선수 키우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근우라든지 최정 선수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계속 훈련시키고 뭔가를 집요하게 성장시키는, 부동산도 똑같이 적용하신 것 같아요. 쉽게 팔고 나가진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근데 거의 막판에 팔게 되셨는데 무려 135억에 파시고 나갔습니다. 네. 135억. 자, 이게 주변 다른 분들보다도 3배에서 4배가량 높게 받은 가격이에요. 한마디로 잭팟을 터쳤다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게 그래요. 그 뭐냐면 김성근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부지 자체가 크잖아요. 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측에서는 일단 95%는 매입을 확보를 해야지만 됩니다. 이분 거를 안 사서는 95%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사야지만 되지 않았었겠느냐. 그게 아니면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거죠. 이제 서로에게 윈윈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이게 2020년도에 이제 그걸 매각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번 돈으로 어떻게 하셨냐? 그냥 놔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으면요, 야금야금 현금이 어디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요, 부동산을 팔았어. 큰 거금이 생겼어. 바로 부동산을 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성근 감독님이 서울숲 벨라듀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빌딩을 사게 됩니다. 그것도 꼬마 빌딩.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은 에이 조그만 빌딩, 에이 꼬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좋은 지역의 꼬마 빌딩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2020년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매입 금액이 43억. 그 옆에 있는 건물까지 묶고 더블로 가! 해가지고 같이 구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빌딩 2개를 총 80억 매입을 하셨습니다. 더 대박인 거 알려드릴까요? 자, 근데 이 건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연예인 중에서 배우 이시영 씨 빌딩이었다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근데 희한하게 빌딩 매입이 연예인에서 연예인으로 흘러가는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배우 이시영 씨가 김성근 감독님에게 판 거죠. 배우 이시영 씨가 안타깝게 뭐 최근에 이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긴 하는데, 이시영 씨가 이혼 전에 남편이랑 구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도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이 빌딩을 2016년도에 매입을 했고 2020년대에 팔았을 때
22억에 팔아서 아까 43억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21억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거예요. 네. 4년 만에. 네, 4년 만에. 그렇게 22억 정도 4년 만에 이렇게 빌딩 하면 세금 얼마나 낼까요? 일단 일반 빌딩 같은 경우는 비과세라는 거는 없어요.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 방식은 기본적으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를 하고, 근데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공제가 많이 안 되겠죠. 그럼 시세 차익이 22억이면 기본적으로 6%, 12%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누진과세 적용을 해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최고 세율은 45%예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세금 계산 방식으로 따진다면은 대략 한 30-40% 정도를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20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30%는 뭐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7억? 7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세금이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김성 감독님 과연 이 빌딩을 잘 산 거냐?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잖아요. 자, 성수동은 그 2020년하고 지금 2025년하고 비교를 하면요, 굉장히 더욱더 핫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평당 뭐 1억이 채 안 되는 정도, 평당 한 8천에서 9천 정도에서 매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최소한 1억 5천에서 2억입니다. 평당 시세가. 성수동에서 평당 1억 이하로 살 수 있는 땅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 정도로 핫해졌어요. 오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성수동 카페 골목 거리가 굉장히 조금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게 됐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MZ 세대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서울 앵무새라는 카페 건물이 그 자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영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수동도 카페 골목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좀 가격이 많이 올랐다. 뭐 2억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감히 진단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아까들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부동산 삼각관계라고 이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이시영 씨로부터 산 김성규 감독님만 존재한다면 양자관계. 거기 앞에 중요한 빌딩이 하나 있는데 이승엽 선수의 빌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김성균 감독님 앞에. 이승엽 선수가 2010년도 1월에 293억 원의 소유권 이전을 한 빌딩. 전에는 이제 에스카이어 4억으로 썼었던 곳이에요. 4억이었어요? 네. 대로변이 여기 같은 경우는 더 땅값은 더 높을 거라고 봐요. 네. 이승엽 감독의 땅이 447평이야. 2억이라고 쉽게 잡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447억이라고 하더라도 894억, 900억인데 땅의 가치만 건물값 빼고 뭐 10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이승엽 감독 부럽습니다. 아무튼 김성근 또 감독, 또 이시영 배우, 또 이승엽 감독 모두 성수동에 성공 투자를 했다. 그래서 성공한 삼각관계.